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방송을 지금 3번째 녹화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무편집으로 당분간은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편집도 안 하거니와 보시다시피 아무런 스크립트도 대본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혓바닥이 움직이는 그러한 방송을 지향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저희 이제 두 사람이니까, 네. 예, 두 사람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 지금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현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리는 걸로 이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어떤 중심을 잡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주제는 뭘로 정하셨죠? 일단 첫 방송으로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장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고 국민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고 또 가장 빨리 어떤 대책이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 정책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요? 정책은 필요하죠. 아이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성이나 목표를 이 교육제도가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즘 생각하시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와닿는 문제는 정시냐 수시냐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연 극단적으로 양분화를 시켜야 되냐라는 의문은 있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약간 정시의 아주 사소한 확대, 저는 개인적으로 사소한 확대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 조치에도 벌써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난리가 났고요. 또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정시로 뽑는 인원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치열하게 찬반 논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교육 주제 중에 첫 번째로 정시냐 수시냐, 무엇이 공정한가, 공정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정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성적 순대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학과 공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공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공정함을 얘기할 때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굉장히 위험한 섞임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공부의 환경이 공정하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경쟁의 룰이 얼마나 공정하냐, 얼마나 정량화되어 있고 얼마나 그 평가가 객관적이냐, 이 두 가지의 공정함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섞어가지고 그냥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이렇게만 따져버리니까 자꾸 수시냐 정시냐 이 뭐가 더 공정하냐라는 식의 싸움이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부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공정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또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지만 생각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타고난 배경, 지능이라든지 말하자면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 타고난 배경으로 나오는 차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학교라는 영역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든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이 공정함조차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종이냐 정시냐 수시냐 이러한 싸움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학교 교육 자체가 지금 단단하지 않고 학교 교육 자체에서도 이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국 씨의 따님 조민 씨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부모님 찬스로 네, 그렇죠.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법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뭐 상식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네. 이제 뭐 열심히 하는 학생들조차도 가기 힘든 뭐 의대 대학 의전원까지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갈 수는 있죠. 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좀 의혹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시를 약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를 좀 줄이는. 참 공교롭죠. 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학종이 도입된 게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저는 보는데, 지난 10여 년간 학종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었어요. 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수 정권은 정시의 확대라든지 사법고시의 부활 이런 것들을 좀 외쳐왔고요.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민주당 정권 쪽 혹은 정의당 이런 진보 정권 쪽에서는 진보 정당 쪽에서는 계속 학종의 유지를 주장해 왔는데요. 네. 어처구니 없게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 조민이라는 학생의 입시 과정이 뭐 만인에게 공개가 됐죠. 네. 과연 어떻게 대학을 갔느냐.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정시 확대를 외쳤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학생들의 여건을 위해서다, 정의를 위해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태를 빨리 덮고 내년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순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도 부분에서는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또 계속 다룰 네.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조민 씨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확대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특정 지역, 뭐 소위 말하는 강남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특정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이제 네.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 네. 뭐 이런 곳에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비난의 여론이 네. 다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많죠. 다수 네. 있진 않아요. 아, 맞습니까?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떤 교육제도로서는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네.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네네네. 거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뭐 굳이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좀 손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학생은 자기에게 맞는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100점 아이들과 빵점 아이들을 섞어놓고 무조건 니들이 같이 공부해.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해라고 말하는 건 그건 공정성이 아니라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체육이랑 교육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엘리트 체육이라는 세계가 있고 공적인 체육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세계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트 체육으로 키워야 될 분은 엘리트 체육으로 키워나가는 거고 네. 생활체육으로 키워나갈 분야는 생활체육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동네에서 할아버님들이 배드민턴 치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죠. 예.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선수를 두고 예. 할아버지들이 뭐 하듯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잠깐 운동 좀 하고 너 열심히 딴 것도 하고 책도 읽고 열심히 살아라. 밥도 먹고 놀기도 놀고 게임방도 좀 다녀라. 왜 너는 열심히 운동만 하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운동을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니? 라고 얘기하면 그게 과연 공정한 필드냐. 저는 그 공정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가장 전제되어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뭐 그거는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도 부정하시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사회가 무슨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사람 하나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좀 예, 극단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예. 사람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결국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처럼 산다라는 인식 자체가 뭐 전후에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예. 뭐 돈 있고 뭐 이러면 뭐 동경대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예. 경성제국대학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뿌리 깊은 조선시대부터요. 신문제가 공고히 되었으니까요. 조선시대가 뭐 신분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신분제니까. 어쨌든 자식이 공부를 해서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게 좀 유달리 대한민국에 좀 강한 의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구조 자체가 저희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엄연한 차이가 좀 존재하고요. 급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대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걸 되게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뭐 삼성에 다니겠냐, 중소기업에 다니겠냐, 삼성에 다닌다고 하실 거예요. 대기업에. 그럼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곧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를 취직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그럼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전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머리가 좋다는 약간 다른 문제를 일단 제쳐두고요. 적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왜 서울대를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니?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얘도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얘도 좀 보내줘라. 좀 껴줘라. 얘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얘는 탈북자의 아이니 좀 배려를 해줘라. 이 아이의 할아버님은 6.25 때 참전용사니 좀 배려를 해줘라. 이 아이는 가정환경이 어려우니 서울대로 좋은 대학을 좀 보내주게 배려를 해줘라. 이런 배려 전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냐 아니냐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정원 외 전형이라면 뭐 그래야 대학도 먹고 살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뭐 정원 내에서 포함시키는 거는 좀 저는 반대죠. 예,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 정당한 어떤 그렇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쟁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회를 잃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학종의 확대를 계속 반대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종을 찬성해요. 하지만 뭐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배우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정시를 찬성하시죠.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단순합니다. 혹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불쾌하지 마시고요. 제가 솔직하게 느꼈을 때는 선생님들이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자신들의 교권을 세울 방안 중에 하나가 학종이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학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교사의 권위가 강화되거든요. 그냥 교사가 어떻게 한 줄을 써주느냐, 교사가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교사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학종을 이용해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다면 뭐 여기서 살짝 뭐 정교조 분들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요. 네.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교조 분들은 정치 집단이에요. 그렇죠. 특정한 정치색을 가진 정치 집단이지 학생들을 교육하는 집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이제 뭐 특정 지역에서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학원을 다니고 예, 뭐 이런 여건들이 부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죠. 많이들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뭐 강남에 이제 위치하는 학교들의 선생님의 실력과 뭐 비슷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거의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은 공교육에서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둘은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강남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학교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학교별로 사실은 지역별로 실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이들이 뭐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뭐 특별히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부모님들이 전문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유전적인 영향을 이제 부정할 수는 아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지역 학생들은 조금 학업 어떤 성취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제도를 손본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은 노력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는 언론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공교육의 영역과 사교육의 영역은 저는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는 지금 우열반을 놔두는 것이
좀 안 제약시되고 되죠. 네, 있죠. 제약시되고 있고 안 되고 굉장히 금기시되는 행동인데요. 네. 똑똑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시킨다. 예. 그때 느끼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1등부터 꼴등까지 100점부터 빵점까지 한 교육에 몰아넣고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 예. 수업의 이해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도 수업할 때 힘들고요. 그렇죠. 이제 네, 어느 정도 그러면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는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게 되고요. 못하는 아이는 내가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니 학원을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좀 더 합리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아까 공정함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육기회의 공정함과 경쟁의 공정함, 경쟁은 공정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우열반을 금지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적대시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요. 경쟁도 부정하는 거예요. 입시에서의 그렇다고 볼수 경쟁을 있죠. 부정하는 거죠. 예. 대학교 줄 세우기 반대한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대학교 어떻게 줄을 세웁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입시라는 것 자체는 대학교를 줄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이 서져 있으니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고 학종이든 뭐든 학종도 경쟁이잖아요. 내가 받은 학종과 다른 학교 받은 학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학종을 하면 경쟁 요소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학종은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목을 쥐고 흔드는 거고요. 수능은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수업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뭐 대학의 서열화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느 국가 맨날 미국 얘기하는데. 예, 미국뿐만 아니라 뭐 공산 국가에서도 북한 쪽에서도 김일성 대학이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김책 대학이라든지 네, 뭐 네.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뭐 어느 집단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은. 엘리트 집단을 만드는 거고 예. 오히려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은 너가 성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출세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지. 네가 성공했다고 까불지 마. 야, 성공 못한 애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공을 좀 덜해. 너 많이 벌지 마. 그렇죠. 그러면 뭐 사회적인 어떤 평균적인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제가 볼 땐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냥 정체예요. 그 정체예요. 정도가 되면요. 예.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계속 경쟁과 공정함을 말씀드리는데 입시는 경쟁인 것만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현실이고요. 그 입시가 경쟁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둘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올해 수능 발표가 났는데 만점자들이 꽤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요. 일반고인 척 하는 특목고 수준의 학교들, 그리고 외고 출신들, 이런 친구들이 보통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자들 대부분이. 네. 그랬을 때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시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원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수능에서 만점 나온 친구들이 생각외로 학원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뭐 그 친구들은 뭐 타고난 뭐 지능이라든지 아니요. 제가 봤을 아니면 때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제가 봤을 때 학교예요. 학교에서 그만큼 그 친구들의 출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했는지를 봐야 돼요. 학교가 굉장히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없는 모양이에요.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테 예. 니들 예. 노력해서 예. 애들을 더 잘 가르쳐라. 예. 그렇게 말하면 예. 학교 선생님이 다 들고 일어나시겠죠. 그건 정교조고 교총이고요. 구별이 없어요. 어찌 감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서류 작업도 많고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고 아이들은 점점 반항하고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그분들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을 따졌을 때 뭐 방학 때 좀 쉬시고 걔가 웃을 일이죠.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뭐 사람은 다 자기가 힘드니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예, 뭐 또 사람 상대하는 일이 뭐 네. 학생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뭐 좀 학생들한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이에요. 교육의 기회라는 걸 예를 들어 애들을 그럼 입시의 노예로 만들라는 얘기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시의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률상 대학이 그 아이의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의 향후 삶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 현실 안에서 그러면 그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지 왜 애들을 닥달을 하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세뇌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경쟁을 인정을 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학종이든 수능이든요. 학교 간의 격차는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 격차를 없애려면 학종의 격차를 없앤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자기의 가정 배경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의 세계가 달라져요. 이번에 조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수니까 대학교에서 뭘 하잖아요. 평범한 집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학교 교사들은 10년 동안 학종이 공평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능은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본 아이들은 강남에서 학원을 다녔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하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점자를 보세요. 학원 다녔습니까? 학원 의존도가 높았습니까? 뭐 만점자분들은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일 아니죠. 수도 평균을 있으니까. 잘 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좋은 고등학교 출신들은 내신은 나쁘지만 수능을 잘 봅니다. 그렇죠. 네, 안 좋은 학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진학률이 좀 낮거나 혹은 교육 환경이 좀 뒤처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는 쉬운데 수능 점수가 굉장히 나빠요. 그랬을 때 어떤 아이가 더 똑똑하냐, 어떤 아이가 대학에서 그 어려운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학위를 딸 수 있느냐, 대학은 학위를 따는 곳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언어적 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물리화학, 사회, 역사 그런 것들에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학위를 딸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수능이라는 이런 걸 보고 또 학과 공부도 그렇지만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해서 그렇죠. 뭐 고교학점 때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가르치게 하는데 네. 사실은 좀 뭐 저는 그래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모두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는 뭐 이제 저는 모든 과목을 다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사는 봐요. 데 있어서 어떤 네. 교양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상식을 쌓는 어떤 이제 적어도 뭐 사회가면 예를 들어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예.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물리나 화학의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그렇죠. 보든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할수 재밌게 있고요.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고교 선택제, 학점 선택제라느니 예. 수능을 선택 과목으로 만든다느니 예. 아이들의 학습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예. 1994년에 수능이 처음 시행됐을 때 전 과목을 다 봤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꽤 전 과목을 다 보는 시험인데 그때 뭐 그러면 공부하던 수험생들은 뭐 지옥에서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요. 전 과목을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수능이 정상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수능과 공교육이 같이 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요. 예. 수능 시험 문제가 좀 더 예. 사고력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예.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지금 2부 방송으로 그렇죠. 이어서 2부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요. 예, 그 이유는 핸드폰 녹화 시간이 30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 촬영하고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래서 뭐 조금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절대 학종은 공평함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능같이 차라리 정량화된 시험을 통해서 예.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습 능력이 예.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예. 라는 걸 평가하는 게 예. 저는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은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수능을 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뭐 수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네, 대학교 수학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네. 있는, 학위를 딸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시험인데 그렇죠. 일단은 이번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고 네. 예.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수능과 학종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는 없더라도 좀 더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좀 예, 비판 한번 해봤으면 해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럼 1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한 25분 됐겠다. 그지?